자, 그럼 지금부터 거기 163페이지 문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에 이미 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좋은 위치가 있고 뭐가 있대요? 좋은 방법이 있대요. 알았죠? 11번 문제의 보기는 이미 무슨 체계를 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 자음 체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표로. 그럼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거의 비읍이나 피읍이나 쌍비읍이나 미음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 이건 좋은 위치입니다. 알았죠? 그럼 좋은 위치로 보면 가장 많이 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잇몸 소리죠. 알았죠? 그 다음에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찰음과 비음과 유음이 바로 뭐다?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파열음은 이렇게 닫혔다 터지는 소리고요. 이해됐죠? 마찰음은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고, 파열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파찰음이라고 하고, 비음은 여러분들 콧소리와 섞여나는 소리고, 이해됐죠? 이게 바로 좋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만 써놓으세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묶어버리고, 이건 모의 세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모의 세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는 소리의 세기의 차이입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소리 세기의 차이다. 예사소리는 부드럽고 된소리는 단단하고 거센소리는 거친 느낌을 주죠. 이게 소리의 세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 이 표에 정확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좋은 위치, 여기는 무슨 방법? 좋은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 내신 시험에서는 이런 표를 안 주지만 수능에서는 표를 줘요. 그래서 요즘 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자료에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을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문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은 이해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고3 학생이 체험! 나오면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오르면 좀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음운 변동의 첫 번째 1번의 밭치가 뭐죠? 무슨 음하죠, 이거? 그렇죠? 이게 요게 발음할 때 밭치가 되면, 알았죠? 티읕이 뭐로 바뀐 거예요? 치읓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 표를 보면 모두 바뀌었고 모두 바뀌었어요.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면 좀 위치도 바뀐 거고 모두 바뀌었다? 좀 방법도 바뀐 거잖아. 이해됐죠? 나봐. 표를 볼 줄 알아야 돼. 표를 이거. 그대로. 얘는 원래 무슨 소리고? 잇몸 소리고. 알았죠? 그 다음에 무슨 음이죠? 원래 파열음이죠. 근데 얘는 뭐죠? 센입천장 소리고. 무슨 음이죠? 파찰음이죠. 그죠? 그럼 얘는 좋은 위치도 바뀐 거고 좋은 방법도 바뀌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불꽃도 똑같잖아요. 2번에 불꽃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불꽃. 근데 이게 불꽃.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 이건 다 알잖아. 끝소리 규칙. 1번은 국외음화. 됐지? 2번은 끝소리 규칙. 이해되지? 이게 음운 변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면 얘도 뭐가 바뀐 거죠? 좀 위치도 바뀌었고 좀 방법도 바뀐 거죠. 그죠? 3번에 보면 신라 같은 경우는 뭐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신라라고 하면 얘가 리을로 바뀌었는데 니은과 리을은 뭐는 똑같아요? 좋은 위치는 똑같죠. 단지 여러분들 비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유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에 받치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었다. 2번에 불꽃은 좋은 위치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방법만 바뀌었다는 잘못된 거잖아. 그죠? 2번이 답이에요. 3번에 신라는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만 바뀌었다. 됐죠? 입도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입도라고 하면 이제 디귿이 뭐로 바뀐 거죠? 된소리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이걸 넓게 보면 뭐라고 하죠? 교체. 얘도 뭐? 교체. 얘도 뭐? 교체. 얘도 뭐? 교체. 알았죠? 다 지금 음운 변동 중에 교체입니다. 이건. 됐죠? 그럼 입도는 결국 좋은 위치는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다? 나봐. 요것만 바뀐 거, 요것만. 뭐만? 소리의 세기. 알았죠? 그럼 이건 좋은 방법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소리의 세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4번이라고 오답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도 여러분들 기억이 뭐로 바뀐 거죠?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 둘은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근데 뭐만 바뀐 거다? 좀 방법만 바뀐 거다. 이렇게. 야, 그리고 야, 봐봐. 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나 좋은 위치하고 방법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사실 의문체계 의문 변동에 대한 동영상은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런 거 듣다가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동영상을 보고 확실하게 다 끝내세요, 제발.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지 말고. 우리가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자꾸 아는 게 있어야지 성적이 올라가지. 근데 지금 계속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놔두면 그럼 꼭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꼭 안 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점을 없애는 방법이 그거야.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지. 됐죠? 11번은 끝. 12번 보겠습니다. 별표. 올해 선생님이 수능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알았죠? 이 12번은 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미에 대해서 묻는 거고, 이 보기가 이해가 다 된다면 사실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거지. 근데 보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면 틀리죠.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서, 자리 동그라미죠. 어말어미, 서말어미다. 어말어미는 단어의 끝에 들어가고 서너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자리에 들어간다.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서너말어미의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서너말어미가 올 수도 있다. 됐죠? 선생님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끔 이거 많이 얘기해줘. 이거 많이 얘기해줘. 알았죠? 서너말어미하고 어말어미를 구별할 때 가장 좋은 게 이거야. 깨뜨리시, 엇깨, 사업, 더, 분뇨. 이렇게 써놔. 빨리 써. 우리나라 말의 아주 큰 장점이죠. 어근과 접사와 어미를 가지고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사실 한 단어입니다. 아니 두 단어죠. 깨뜨리시, 엇깨, 사업더군요. 내가 이따 알려줄게요. 알았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 요 깨다가 뭐죠? 깨다가? 깨다가 뭐죠? 이 깨다에서 온 말이에요. 얘가 어근입니다. 어근. 얘가 어근. 뜨리가 뜨리. 얘가 접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어간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된 거죠? 서너말 어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그 다음에 요 군이 얘가 어말어미예요. 얘가 어말어미. 군이 어말어미. 그럼 요는 어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말어미 뒤에는 절대 뭐가 붙을 수 없다? 어미가 올 수 없습니다. 어말어미 뒤에는 어미가 올 수 없다. 알았죠? 그럼 얘가 어말어미면 얘는 보조사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는 뭐라고? 요는 보조사입니다. 요는 보조사. 이해됐지? 요는 보조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무슨 어미다? 이게 선어말어미입니다. 어말어미 앞에 놓여있는 얘가 선어말어미예요. 어말어미 앞에 놓여있는 얘가 바로 선어말어미다. 됐죠? 지금부터 우리나라 선어말어미의 역할을 알려줄까? 얘는 뭐죠? 과거. 얘는 뭐죠? 추측. 얘는 뭐죠? 공손. 얘는 뭐죠? 과거회상. 됐죠? 여기 또 하나 붙이면 시가 들어갈 수도 있어. 시.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가. 알았죠? 깨뜨리시, 어깨, 사업도, 분뇨. 이렇게 써도 돼. 이 시도 바로 뭐다? 무슨 어미? 선어말어미다. 알았죠? 이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알았죠? 이게 우리나라 선어말어미가 이게 다예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공손을 나타내는 어미, 과거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이게 선어말어미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 더. 선어말어미는 어디 앞에 놓이는 어미다? 어말어미 앞에 놓이는 어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말어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기능에 따라서 밑줄 거.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그래서 이 어말어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라는 게 있고, 연결어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성어미라는 게 있다. 6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얘입니다. 얘. 6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게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이 전성어미가 뭐하고 유사하죠? 형태가? 뭐하고 같죠? 접사하고 형태가 같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어미인지 접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 있다 그랬죠? 그래서 6월달 모의고사에 이거하고 유사한 게 나왔죠. 그죠? 뭐라고? 잠을 잠이라고 하면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고 얘는 접사인데 얘는 뭐다?
얘는 전성어미다. 알았죠? 전성어미는 무슨 어미다? 전성어미는 무슨 어미다? 어말어미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종결어미는 문장을 맺어주는 어미로 이에 대해서 자 이에는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어미가 있고 명령형과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미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전성어미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고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이런 다야. 알았죠? 그렇다고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알았죠? 거기 먹었고를 보면 먹었고는 어떻게 돼 있죠? 먹었고는 어간이 뭐죠? 그죠? 먹. 근데 이건 구별만 하면 돼. 선생님 봐봐. 먹 뒤에 그 다음에 고. 얘는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얘가 무슨 어미? 어말어미다. 얘는 뭘 나타내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알았죠? 얘는 무슨 어미다? 어말어미 중에서도 무슨 어미다? 그죠? 이렇게 보면 돼. 연결어미다. 그래서 밥도 먹었고 가방도 쌌으니까 등교 준비는 다 했다. 그래서 1번 선택지에 기억의 둘 이상의 어미가 하나의 어간에 붙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맞죠? 맞네. 하나의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할 수 있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에 보면 있겠지는 어떻게 된 거지? 선생님 봐봐. 있다. 이게 뭐죠? 어간. 그 다음에 get. 얘가 무슨 어미? 선어말 어미. 지. 얘가 무슨 어미? 종결어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2번 선택지 어미 중에는 어말에 오는 것도 있지만 어말에 올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죠. 맞죠? 얘는 절대 어말에 올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문장이 있겠? 그럼 끝나봐. 어색하잖아. 알았죠? 얘가 꼭 있어야 돼. 얘는 없어도 되지만 알았죠? 얘는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올지라도 라고 할 때 올지라도는 오다 뒤에 이렇게 붙은 거야. 리을지라도라는 어미가 붙은 거거든. 알았죠? 이게 무슨 어미냐면 연결어미예요. 무슨 어미라고? 연결어미인데 어미 중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다는 좋아. 알았죠? 근데 무슨 적이 잘못된 거야? 대등적이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이건 대등적으로 연결된 문장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내일 비가 오더라도 올지라도 소풍을 가기로 결정했다. 됐죠? 그럼 앞뒤 문장은 대등적 관계가 아니다. 알았죠? 이건 종속적 관계다. 됐지? 오케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우리 대등적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건 고, 나 이게 대표적입니다. 됐죠? 나열 또는 대조 이게 대등적인 연결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속적이다. 밑에 리을에 보면 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니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니? 맞구나. 맑구나. 맞구나. 맞구나. 지랄. 원래 우리 이런 거 알잖아. 리을 기억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뭐가 떨어지게 돼 있죠? 기억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우리? 읽고 이렇게 읽죠.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죠? 이렇게 읽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잖아. 얘가 어간이고 얘는 무슨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다. 그래서 4번 선택지에 어미 중에는 감탄문을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네. 됐죠? 그리고 읽는 가을이라고 하면 읽다 뒤에 는이 붙었고 뒤에 가을이 오고 결국 이 읽는이 요 가을을 수식하게 하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얘도 종결어미입니다. 얘 종결어미 중에 무슨 어미?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알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미음에 보면 5번에 어미 중에는 용언의 관형사의 성질을 띠게 하는 어미가 있다. 이해되죠? 있다. 이해되지? 됐습니다. 뒤로 넘겨. 13번 문제를 보게요. 13번 문제는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 중의성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배웠잖아. 중의성이 왜 만들어지는지 알잖아. 알았죠? 형은 나보다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것도 중의성이고. 알았죠? 얼굴이 예쁜 영희의 동생. 뭐 이것도 중의성이고.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무슨 문도 중의성을 띈다 그랬죠? 부정문도 중의성을 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두 아는 건지 일부가 아는 건지 알 수 없다. 됐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병철이가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행인지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중의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기에서 설명한 게 중의성입니다. 어떤 말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이 말을 중의성을 띈다고 하는데, 중의성에는 밑줄 그어 단어 차원의 중의성과 구조 차원의 중의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봐봐. 중의성에는 무슨 차원이 있고,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돼. 문법을 잘 하려면. 주어진 자료를 정확히 읽어라. 중의성에는 단어 차원의 중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차원의 중의성이 있다. 단어 차원의 중의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단어 차원의 중의성은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생기는데, 이 중의성은 다시 동음이어의 중의성,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이 있다. 이건 뭐 동음이어를 알아야지 뭐. 동음이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다이어. 됐죠? 얘가 있잖아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전자는 배와 사람의 배 전혀 관련이 없는 두 단어가 우연히 동음일 때 생기는 중의성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밑에 있는 후자는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은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손과 일손할 때 손이 다이어거든? 알았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중의성도 있다. 그 다음에 구조 차원의 중의성은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구조로 읽힐 가능성이 있을 때 생기는 중의성으로 토끼만 게으를 수도 있고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를 수 있는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이건 이제 수식관계의 중의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이건 수식어에서 생기는 중의성이고, 그 다음에 한편 동작상과 관련된 중의성도 있다. 됐죠? 그 대표적인 게 고있다다. 고있다는 진행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완료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된 거지? 보기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에 의해서는 수식에 의한 중의성이 있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있다에 의한 중의성도 있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봐. 우리 그 신경님의 농무라는 시가 있어요. 농무에 보면 막이 내렸죠. 징이 울리고 공연 끝났습니다. 분이 얼룩진 얼굴로 소주집에 가서 술 마시죠. 그럼 우리 신경님의 농무에서 이 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이 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중의성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때 분은 뭐에 의해서 생긴 중의성입니까? 뭐에 의해 생긴 중의성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하고 여기서 말하는 분은 동음이어죠. 이렇게 생긴 중의성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원래 신경님의 농무에서 분은 분노로 해석하기도 하고 화장, 분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중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오늘은 감이 좋다 할 때 감 동그라미. 이때 1번의 감은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요. 먹는 감도 될 수 있고 느낌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어라고 봐야 돼요? 동음이어라고 봐야죠. 1번의 첫 번째 이해는 맞네요. 영수는 한복을 입고 있다. 입고 있다. 입고 있다. 진행인지 완료인지 알 수 없죠. 맞죠? 그럼 1번이 답이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2번은 뭐죠? 그는 스승을 따랐다 할 때 따랐다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따랐다란 말은 스승이 앞에 갈 때 뒤에 따라가는 것도 되고요. 알았죠? 스승을 존경하다도 됩니다. 이 따랐다의 무슨 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랐다란 말, 따르다란 말의 다이성 때문인 겁니다. 이건. 알았죠? 다이성 때문이에요. 이건. 따랐다란 말의 다이성 때문입니다. 형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다는 이건 맞는 예입니다. 이건 맞는 예인데 앞에 있는 예는 동음이어의 다이성이 아니고 중의성이 아니고 다이어에 의한 중의성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이 나보다 발이 넓다. 발 동그라미죠. 이때 발도 여러분들 진짜 신체의 일부인 발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발이 넓다 할 때 뭐죠? 인간관계를 뜻할 수도 있거든요. 알았죠? 이것도 발이라는 단어의 다이성 때문입니다. 이건 동음이어가 아닙니다. 다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하고 동음이어가 뭔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앞에서 유형 연습할 때 사전 활용하기 할 때 알려줬습니다. 이해됐죠? 응? 동생은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의성이 없어요. 동생이 과자를 먹고 있는 건 진행입니다. 그냥 진행입니다. 이건 완료가 없는 거예요.
날씬한 아버지의 어머니는 이건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아버지가 날씬한지 어머니가 날씬한지 알 수 없어요. 됐죠? 지금 가고 있다 할 때 가고 있다는 뭐만 해당하죠? 이것도 진행만 해당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중의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리보다 저 다리가 더 길다라고 할 때 다리 있죠? 이때 다리는 신체 일부도 될 수 있고 교량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체 일부와 교량의 다리는 무슨 어죠? 동음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는 맞는 거예요. 5번의 예, 5번의 앞부분의 예는 맞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거 지금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할 때 그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할 때 읽고 있다는 뭐에 해당하죠? 진행만 해당하는 겁니다. 이건 완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오른쪽에 14번, 15번 중에서 뭐 학생들은 대부분 14번이나 15번이 다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서 경험을 잘 안 하는 학생들이고 또 문법 용어가 좀 약한 것뿐입니다. 이미 자료가 다 주어지는데 밑에 국어사에서 문법 현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문법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이 밑줄 그어. 방법이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런 뜻이야. 알았죠? 국어사에서 문법 현상도 뭐 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바뀌기도 하고 알았죠? 바뀌기도 하고 됐죠? 또 하나 뭐 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됐죠? 또 하나 뭐 한다? 새로 생기기도 하고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예는 뭐 한 거죠? 뭐 한 거 예 든 거니? 그러니까 객체 높이면 뭐 한 거니? 없어진 거 예를 든 거네. 객체 높임의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구의 객체 높이면은 서너말어미 삽을 썼어요. 볕을 높은 신하가 닌금을 돕사봐 같은 문장에 보면 객체인 닌금을 높이기 위해서 삽을 썼는데요. 선원어미에 의한 이러한 객체 높임법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뭐였다? 사라졌다. 이해됐죠? 이건 사라진 거. 없어진 거, 이건 없어진 거. 이게 없어진 거야,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다음으로 사동표현의 예를 들어볼까요?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와 사동표현이 나타나는 문장을 보면 몇 토시고 또 깊으시니 얕게 하시고 또 깊게 하시니인데 국어사의 시기를 막론하고 사동법에는 전미사에 의한 사동과 개하다의 사용이 있었어요. 중세국어에도 나봐야 중세국어에도 전미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 있었고 개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이 있었는데 엿다와 깊다의 경우는 중세국어에서는 파생, 전미사, 오이를 각각 결합하여 사동이 주로 표현되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사동을 개하다 구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보다 파생, 전미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이 역시 문법 현상이 역사적으로 뭐한 것이다? 변한 것이다. 이거는 바뀐 거에 대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동 전미사에 의한 사동문이 현대국어보다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알았죠? 이해됐죠? 근데 이게 현대국어로 와서 개하다로 많이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의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는가와 리을가 아형이 있고 는고와 리을고처럼 오형 어미가 결합했다. 아형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오형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이면 니은 다를 썼다. 얘가 있잖아요. 석양이 편안한가 못한가 아형이고 고어는 이제 어떠한 고는 오형이고 내 어찌 않다는 내가 몇 인칭? 2인칭. 내가 2인칭. 알았죠? 그래서 니은 다가 붙은 겁니다. 어떠한 거 할 때 어떻다가 무슨 사에 해당합니까? 의문사입니다. 알았죠? 의문사가 있으면 오형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나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든 없든 국어의 인칭이 어떻든 의문형 어미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이건 뭐한 예다? 여기하고 똑같이 사라진 예다. 알았죠? 이해됐죠? 사라진 예다. 근데 밑에
문법 현상이 살아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주격조사 가다. 또 하나 엇과 get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았죠? 이건 옛날에 없는데 새로 생겨난 것이다. 옛날에 없는데 새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14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중세국어에서 어미 엇과 get은 없었다. 중세국어에서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객체 높임법이 있었는데 현대국어에 없어졌다. 됐죠? 근데 밑에 3번에 중세국어에서 개하다에 의한 사동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 중세국어에도 있었고 현대국어에도 있는데 알았죠? 중세국어에는 개하다보다는 사동 전미사의 사동법이 많았고 그게 현대국어로 와서 개하다의 형태로 변한 겁니다. 4번에 중세국어에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 종결어미가 다 구분돼서 쓰였고 중세국어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미가 달랐다. 됐죠? 답은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듣다하고 막다의 객체 높임 서너멀 어미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하냐.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의 서너멀 어미는 삽은 어간의 끝소리와 어미의 종류에 따라 6가지로 나눠졌다는 거죠. 6가지로. 알았죠? 선생님 봐봐. 이렇게 삽 됐죠? 잡 이렇게 이게 나눠졌다는 거 이렇게 됐죠? 이게 언제 붙였냐 이게 어떻게 붙였냐 구별해서 됐죠? 이렇게 붙였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일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모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실현되는 것이 많았다. 이 자음으로 결합하는데 실현됐다. 그래서 어간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 구별됐는데 삽은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비읍, 시옷일 때 잡은 디귿, 지읒, 치읓일 때 각각 실현됐고 됐죠? 잡은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또는 무슨 소리일 때? 울림소리 자음일 때 실현됐다. 이때 울림소리는 니을은 탈락한다. 됐지? 그리고 뒤에 이는 일의 형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하고 결합하면 어미와 결합하면 실현된 거다. 됐죠? 그럼 얘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얘는 어미가 뭐로 시작해야 돼? 어미가 뭐로 시작해야 돼? 자음. 그렇지. 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해야 돼. 얘는 어미가 뭐로 시작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해야 돼. 얘는 공통점이 뭐죠? 앞에 있는 어간의 끝소리가 뭐하고 뭐일 때? 그래, 이런 게 기역, 비읍, 시옷일 때. 얘는 뭐일 때? 됐죠? 얘는 어간이 뭐로 끝날 때? 모음이나 무슨 소리?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구별할 때. 그럼 거기 1번에 듣삽고라면 요건 뭐로 끝났죠? 어간이? 디귿으로 끝났죠. 그죠? 어간이. 봐봐, 선생님 봐봐. 어간이 디귿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모음이, 어미가 뭐로 시작했죠?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했죠. 그럼 얘가 붙어야지, 그죠? 얘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잡고가. 1번 틀렸네. 됐죠? 듣잡아는 어떻게 된 거냐면 듣다 뒤에 아가 붙은 거야. 아가. 모음 어미 아가 붙은 거야. 그럼 모음 어미가 붙었으면 얘가 돼야 돼요. 이쪽이 돼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디귿이면 얘가 붙어야 되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요렇게 된 거야. 알았죠? 요걸 이어 적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이어 적기 하면. 네. 그럼 2번 맞네. 네. 이해됐죠? 네. 막사봐도 여러분 막다 뒤에 아가 붙은 거야. 모음으로 붙었네. 그럼 얘가 붙어야 되네. 그죠? 이해됐지?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얘가 붙어야 되네. 그럼 이어 적기 하면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게 맞네. 그죠? 이해됐지? 그럼 3번도 틀렸네.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지. 막고도 어떻게 된 거야? 막. 그 다음에 뒤에 고. 자음으로 시작하네. 그럼 얘가 기역이네. 그럼 얘가 붙어야 되네. 그죠? 이해됐지? 그럼 이 앞에 붙어야 될 건 이렇게 붙는 게 맞다. 막잡거늘도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막 뒤에 거늘이 붙었어요. 그럼 얘 뭐로 시작하죠?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되죠? 얘가 붙어야죠. 그죠?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숙제는 45번 문제까지 풀어오셔야 되고요. 2회 45번. 2회 45번까지. 숙제 많더라도 좀 하세요. 2회 45번. 이해되지? 그 다음에 나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과제물로 4회분을 줬습니다. 몇 회분? 4회분. 알았죠? 근데 이 4회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9월 모평 전까지 최대한 많이 풀어서 성적을 올려놔야 너희들이 마무리할 때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힘들더라도 다음 시간에 꼭 다 풀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더운데 몸 관리 잘하세요. 수고했습니다.